당신의 상큼한 랜선 선배 오 상담소입니다. 첫 번째 사연부터 가볼까요? 네. 30대 연애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상대방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는 아니지만 나이가 들면서 당연스럽게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서로 문제없이 만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왠지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모든 만남이 반드시 결혼으로 귀결된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주변의 시선은 무시할 수는 없고요. 물론 결정은 나랑 상대방이 하는 거지만 구체적으로 상대에게 결혼 의사를 물어보는 게 좀 망설여집니다. 스스로도 아직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수선배랑은 다른 상태네요. 조용히 해. 네네. 결혼의 의사를 물어보는 게 망설여지면 안 물어봐야지. 확신이 들어도 어그러지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계속 물어봤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떤 집에 살고 아이는 어떻게 키우고 이런 얘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얘기로 가는 걸 좀 꺼려하는 거예요. 아이 그분이? 그래서 막 항상 그때마다 나는 조금 화가 나는 거지. 결혼 얘기를 진지하게 꺼낼 때마다 얘가 자꾸 피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나랑 하기 싫은가?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와이프한테 했었는데 나는 언젠가 오빠랑 할 생각이었다. 대신에 내가 생각했던 남자의 어떤 경제적인 수준이 있는데 거기를 기본적으로는 맞춰줘야 내가 집에 내 남편감이라고 데려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지. 결혼하고 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때 결혼했으면 가정 모두가 양가 모두가 힘들었을 텐데 지금 준비가 돼서 결혼하니까 얼마나 좋냐. 모두가 기다리고 준비가 돼 있을 때 결혼하니까 역시 여자 말을 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한 번 더 이제 들었는데 이 친구는 저랑 만나면서도 계속 그런 확신을 줬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확신을 주지 않는 상대방과 사귀고 있다 그러면 나는 근데 결혼을 하고 싶어. 근데 내가 나이가 점점 차고 있잖아요. 뭐 어쨌든 남자도 나이를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때 하고 싶다라는 기준이 있거든. 자기 계획이 있거든. 근데 거기에 점점 다가가고 있는데 얘는 전혀 생각이 없네? 그러면 불안하죠. 그래서 얘랑 결혼할 수 있을까? 근데 만약 못했을 때를 가정해보잖아. 그때는 뭐 30 사귀었어, 5년 사귀었어, 35, 6 됐는데 헤어져. 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럼 37, 8이 돼. 그러면 아이를 낳으면 막 40대가 되고. 내 얘기하는 거야? 굳이 그건 아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불안하죠. 안 불안한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뭐랄까 조금 저는 공무원의 자식이다 보니까 결혼보다 공무원인데요? 근데 그 의무감 때문에 결혼하면 너무 불행할 것 같아. 근데 그것 때문에 하기도 하나? 많이들 그러죠. 의리죠, 의리. 남녀 사이에도 의리니까. 제가 약간 몇 년 전 한창 연애할 때 약간 옥선배님 같은 마음이었어요. 약간 내가 좋을 때 해야지.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해야지. 뭐 어떤 누구의 시선, 주변 환경 뭐 왜 그거 그렇게 생각할 바에 결혼 왜 하지? 약간 되게 그냥 심플하게 고민을 했었는데 결혼을 막상 하니까 또 아주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래요. 좀 뭐 이런 사회적인 책임감, 주변의 시선, 어떤 경제적인 그런 기본적인 그런 준비라는 거에 대해서 아예 간과하지 않고는 이 사회를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기가 쉽지는 않겠더라고요. 싱글 여성분들, 그러니까 30대 후반부터 이제 가는 그런 여성분들이 조금 동일한 연령대의 남성, 가정을 가지고 있는 남성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좀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분노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은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책임감, 사회적 합의에 대한 어떤 존중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대우를 해주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유롭게 사는 거 좋죠. 자유롭고 싶죠. 계속 평생. 근데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희생을 하고 양보를 하면서 가정을 계속 꾸려 나가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존중해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물론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잘못된 건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결혼을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 한 가정을 꾸려 나가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와 존중이 있는 건 맞다. 그건 현실적인 부분이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모르겠다는 상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남자든 여자든. 그러면 지금 결혼을 내가 하고 싶은지 말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부터 스스로 그러니까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를 모르겠으면 해야겠다, 하지 말아야겠다부터 일단 결정을 하면 조금 더 심플해지지 않을까요? 저 진짜 결정하고 그 결정한 음. 그 답을 그대로 이렇게 행동에 옮기면서 그 안에서 하면서 고민이 들거든요. 해보지도 않고 고민하기보다는 맞아. 심플하게 진행해 보면서 고민하는 게 자기가 원하는 거를 정확하게 알기는 진짜 진짜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해봐야지 알지. 뭐를 일단 결정하는 게 좋을 맞아, 것 맞아.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걸 경험해 보면서 수정하고 그러다가 알게 되는 게 내 취향이지. 맞아요. 내가 뭘 진짜 좋아하지? 이 생각만 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에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제가 요즘에 나는 예전에 왜 고민이 많았을까? 근데 요즘에는 고민을 안 하려고요. 일단 고민이 드는 순간 실행에 옮기고 하면서 그리고 남들에게도 나 이거 해볼까? 이거 해보려고 그래가 아니라 나의 앞으로의 화법은 나 이거 하고 있는데 어떻더라? 이렇게 대화하고 싶은 내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면 실행에 옮기자. 그리고 내 스스로 피드백을 받고 얘기를 해야겠다. 내 스스로도 이렇게 주문을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 산이 아닌가 봐 하고 내려와서 다른 산 가면 되는 네, 거예요. 맞아요. 의리나 책임감 때문에 얘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만나고 있다는 거는 아마 상대방이 캐치할 거예요. 그럼요. 그 순간이 오면.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걱정하지 마시고 좋으니까 지금은 만나시는 걸 거예요. 맞습니다. 계속 만나보시고 그런 확신이 오면 반드시 그 사람이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파이팅. 자, 나요? 다음 사연 아이 후배님. 네.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했다. 온 시간을 다해 결국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이 일을 좋아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길을 잃어간다. 진짜 열심히 했다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건 그 일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되었다는 거잖아. 프로페셔널이. 열심히 했네요, 지금까지. 근데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현재 제 나이도 그렇고 우리가 받는 사연들의 주인공들도 그렇고 아직 우리는 인생의 반도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고민들이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고민도 온 시간에 다해서 결국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사실 우리의 인생의 정거장을 놓고 봤을 때는 되게 얼마 안 지났어요. 아직은 멀은 것 같아요. 막 한 40대 50대쯤 무르익어야 뭔가 어떤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인생에 뭐 40대 그냥 부록? 그러니까 뭐 어떤 평정심과 나만의 가치관과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있어서 이게 정말 맞았구나 틀렸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과정인 것 같아서 계속 해보시는 것도 너무 앞서서 지금 판단하시는 것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길을 잃어간다 라고 했습니다. 길은 없어 원래. 본인이 하고 싶은 그 일에 대한 정형적인 루트가 있었겠죠. 그걸 따라갔겠죠 지금까지. 근데 실제로 내가 딱 그 자리에 섰는데 이제부터는 정해져 있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 알려주지 않은 거야. 그 다음 길은 어디야 라고. 굉장히 힘들지. 지금까지는 내가 찾아서 길을 간 게 아니라 누군가가 알려준 대로 길을 갔는데 이제 내가 그 길 위에 딱 서게 됐고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앞이 깜깜한 거지. 그 다음은 알려주지 않았거든 아무도. 갈 수 있을까 내가? 그 다음 스텝을 내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망설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길을 잃어가는 게 아니고 길을 찾아가야 할 시기가 됐다. 저는 인생은 요새 40부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다지는 기간이다. 근데 누군가에는 50부터 될 수도 있는 거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요즘에는 나이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은 10살씩 많다고 하잖아요. 네. 나는 30대 내가 어릴 때, 막 10대 중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30대 후반의 모습이 전혀 이게 아니거든요. 나도. 나 되게 어른 돼 있을 줄 알았어. 나 진짜 어른이 아니야. 그때는 30대 후반 이렇게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나이 많고 뭔가 안정되어 있고 진짜 어른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뭐랄까 40부터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어른이 나는 한 40대가 지나면 약간 그 느낌을 갖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때도 들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는 또 50이었구나 이러겠지. 온 시간을 다해서 결국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 과정 자체가 그대에게 준 것이 나는 너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아이 후배님에게. 결국 그걸 해냈어. 그리고 그 안에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경험한 것도 많고 성취감도 많이 느꼈을 것이고 많은 자산을 얻었을 것이에요. 그게 그 안에는 돈도 있을 거고 사람도 있을 거고 나의 숙련도도 있을 거고 내 세계의 확장도 있을 거고 다양한 게 있을 텐데 근데 시간이 점차 흐르면 좋아하는 마음은 당연히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더 좋아진다 또 변하고 내가 이걸 좋아하는 게 맞나? 하는 것도 변화인데 일단 변화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경규 옹께서 했던 명언 중에 계속 설레면 부부가 계속 설레면 죽는다고 했던 것처럼 좋아하는 일도 계속 너무 좋고 이러면 못한대요. 이 일을 좋아한다고 해서 시작해서 온 시간을 다해 결국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좋아했던 건 맞아. 과거를 부정하지 맙시다 우리. 좋아한 건 맞는데 지금 변한 것 같아요. 그냥 그렇다는 상태를 본인 인지하면 되지 않을까. 인지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는 그때만큼 내가 이 일을 사랑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충분히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오히려 저는 더 가뿐하다고 느껴요. 그때는 이걸로 성공해야 돼 이거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이 일을 경험하면서 알게 된 다른 장르나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나 이런 경험치가 나한테 쌓이면서 이거 해봐도 재밌겠다. 요쪽 사람들도 이 일도 굉장히 흥미로워 보이네 라는 것에서 오히려 열렸어요. 이걸로 성공해야 된다는 강박이 없어지면서 딱히 이거 이제 별로 그렇게 많이 안 좋네 라는 게 꼭 나쁘지만은 않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결론은 저도 이쪽 길은 없어. 이거 없어. 네가 나침반이야.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사연. 이후배님 네. 대화를 할 때 늘 좋은 말, 긍정적인 시선만 가질 수는 없을 텐데 부정적인 것, 불만, 비판 이런 것들에 너무 약해집니다. 분명 그런 것들이 일상에서 필요한데 자꾸 피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꼬이지 않고 잘 듣고 또 필요할 때 또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두 분은 본인 어떤 사업 그리고 어떤 주관적인 평가, 감정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런 필드에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숫자로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매뉴얼이 있어요. 수치화되어 있는 세일즈 쪽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잘못된 거와 잘못되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분명해요, 선이. 그래도 개인적인 편차와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될 수 있지만 분명히 적고 어느 정도 정량적인 그런 기준, 평가 기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과 불만을 말한다는 거는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명백하게 잘못된 거에서 판단을 하고 너 왜 이렇게 했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수정해야 되고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난 내가 생각했던 거는 괜히 그냥 트집 잡고 꼰대짓하고 막 그런 거로 좀 생각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저는 평소에 제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저도 얼마 전에 있었죠. 분명히 있었고 저도 어떻게 보면 조직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일 같지도 않은 것 같고 일 얘기가 아니라 나의 태도와 업무 방식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개인적인 그런 스타일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따로 저한테 굉장히 폭언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 이제 2주 사이.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저도 지금 신입사원이 아니잖아요. 좀 그냥 넘어갈 수 없었고 1시간 동안 그분하고 부장님이 저는 대화를 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잘 풀고 오해가 있었던 부분을 풀었는데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없거든요. 왜 내가 그런 대우를 당해야 되고 왜 내가 저 사람에게 나도 내가 생각하는 분명한 가치가 있고 믿고 있는 게 있는데 나만의 스타일이 있고 근데 그런 걸 침해받았을 때 가만히 넘어갈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안 들었죠. 그냥 바로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잊어버리기 위해서 저도 난 내 말을 해야겠다 불러갖고 맞아. 근데 이제 해야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게 누군가에는 이런 감정이 개입되고 막 이러면 나 진짜 어떻게 난 그런 걸 못할 것 같아. 저희는 되게 많죠.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순간적으로 평가의 방식의 그 형태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수치이고 네. 여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감정과 가치 평가가 들어간 그 주관 그 서술형의 워딩 너무 어려워. 난 진짜 못했을 것 같아. 근데 어쩔 수 없이 혹은 필연적으로 다 가치 평가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의 굉장히 주관적인 감상과 판단과 평가로만 이루어진 세계고 여긴 진짜 정확한 수치의 세계잖아요. 내가 있는 세계에서는 일로 저한테 피드백을 주잖아요. 그러면 저 나라는 인간한테 하는 말로 들려요. 네. 글에 대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랄까 너무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캐릭터가 너무 주체적이지 않고 여기에서 어떤 이 세계가 추구하는 바 자체가 너무 나이브하고 뭐 이러면 그냥 나한테 하는 말로 들려. 잠깐만 들어도 어쩌라고 진짜 그러니까. 어쩌라고 나 이런 걸 난 진짜 못했을 것 같아. 난 진짜 그 길을 안 간 건 다행이다.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했지? 객관적으로 나를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져야지. 차분하게. 화가 났을 때는 안 보여.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거나 그런 글을 썼거나 이럴 때 바로 응답하지 마시고, 저도 최근에 그런 후회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응답했다가 돌아보고 나니까 별거 아닌 거야. 그 상황을 조금 지나고 나서 한번 다시 객관적으로 돌아봤을 때 진위를 한번 그 사람의 말의 의도나 글의 의도를 한번 보시고, 그런데도 이건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 그럼 그때 좀 차분하게 이제 지금 박 선배처럼 가셔서 의견을 얘기하시는 게 그 사람도 그 감정이 이제 좀 사그라들었을 때니까 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거거든요. 조금 내가 피해의식이 있거나 열등감이 있는 사람일 경우에 좋은 의도로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 비판을 해도 욱 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뭐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배제를 시키고 봐야 되는 또 연습도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 상황이 개진됐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근데 내가 꼭 말해야겠다 그러면 나쁜 부분을 봐서 콕 집어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근데 나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어떤 내가 사례를 봤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됐다더라 라고 대안을 제시하거나 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부분을 찝어서 얘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나은 표현 방법이다. 네가 얘기한 거 괜찮은데 이런 방향도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너는 이걸 잘하니까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이런 식으로도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좋은 쪽으로. 근데 잘못된 점을 찝어서 얘기하는 거 싸우자는 거가 되더라고요. 그런 어떤 비판 아니면 지적 같은 것이 나를 더 낮게 만들거나 내가 변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계기였던 적은 저는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오히려 생각나고 나를 정말 변화하게 한 거는 언제나 격려 아니면 칭찬이었거든요.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이건 진짜 지적을 해주고 싶다고 하면 그건 비판이나 지적이 아니라 조언의 형태여야지, 내가 보기에 너는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는 거여야지, 내가 정말 몰라서 안 고치고 있는 경우는 없잖아요. 들으면 알거든,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느낌과 뉘앙스는 공기의 분위기로 스스로 알고 그걸 수정하려고 혹은 아니면 눈치 보면서 내가 알아,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는 내가 나한테 이미 비판하고 있거든요. 셀프 비판을 사람들이 정말 나는 내면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런 거야. 옥선배가 지각을 자주 해요. 근데 옥선배는 우리를 위해서 추석에 포도도 사다 줬고, 그리고 항상 사연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진짜로 비판이나 고쳐야 될 점보다는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해, 언젠간 자연스럽게 빠져나오게 돼 있어, 이런 얘기를 해주잖아요. 다 두 개가 있어. 지각을 잘하는 사람이야, 따뜻한 사람이야. 이거를 얘기해. 이거를
이거는 이 사람도 알고 있어. 그리고 이 사람 내가 나는 한번 얘기 안 했잖아, 그죠? 근데 이 사람 따뜻한 사람이니까 나는 이거랑 상관없이 이 사람을 계속 하고 싶은 거야. 이걸 계속 얘기해 주라고. 그리고 좋은 나도 사람이다. 알아. 아 내가 지금 그리고 괜찮아. 왜냐면 그것조차 이 사람이니까. 이것조차도 이제는 이해하고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보냈잖아요. 안 빠지고 계속 오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해줘서 고맙다고. 진짜입니다. 진심입니다. 생각해봐요. 여기 가운데 빠지고 우리들이 막 얘기하면 보겠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얘기만 해주시라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래도 그 사람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너무 정확한 일이다. 와 난리. 사후배님의 사연. 제가 여자친구랑 헤어진 지 6개월이 지났는데 새로운 사람을 멀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고 지내던 여성분이 저에게 고백을 먼저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먼저 고백을 받으셨나봐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 문득 진짜 정말 한 10년 전에 제가 연애 고민을 제 띠동갑 위신 멘토님께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사귀던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너무 괴로워했었어요. 그래서 해외에 계시던 멘토분이셨는데 장문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꺼내면서 연애 얘기도 꺼냈었는데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나. 세상에 지구상에 60억, 70억 인구에 35억은 여자야. 무슨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니? 아이야. 많이 만나라. 세상에 많다. 그러면 만나보라는 건가요? 많이 만나. 진짜 많이 만났으면 어딘가를 카메라를 만나보세요. 만나보세요. 진짜 외모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진짜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러면은 못 만나는 거고. 한번 만나볼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본인의 맞아, 기준이. 맞아. 그걸 한번 보고 몇 번 만나보고. 근데 또 그런 게 있긴 있죠. 지금 이 상황이 좋아. 친구로 지내는 게 너무 좋아. 너무 좋은 사람이고 내가 오래 얘랑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욕심이야. 맞아 욕심이야. 정보하고 상담소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12,000원 상당의 서대문구에 있는 세 곳의 인디서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드리니까요. 저희 이제 한 회 남았습니다. 정보하고 상담소 10회는 10월 15일 오후 2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상큼한 렉선 선배 상담소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인데 조금 사연이 이제 사연대로 상담소는 끝내고 저희끼리 한번 너무 좋아요. 그 취중 방송을 한번 정보하고 상담소 이후에 취중 방송은 뭐 후기나 에피소드나 후기 이런 거 좋다. 이런 거를 그분에게 좀 더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 라이브 스트리밍만 하고 기록을 남기지 말자. 그래야 막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편하게 그냥. 완전 편하게. 그렇게 뭐 기록이 안 남아야 좀 네. 허심탄회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음주 방송. 낮술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